생각의 방향을 바꾸면 그 어떤 역경도 전화위복의 기회가 된다고 하죠. 얼마 전 전주가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모두들 비관하고 있을 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딘 결과인데요. 파워 인터뷰, 오늘은 전주의 희망찬 올림픽 도전기, 또 올해 세우고 있는 각종 정책 방향들, 전주시 우범기 시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우선 올림픽 국내 후보지 유치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그 현장에 시장님께서 계셨는데 당시 예. 상황 좀 어땠나요? 예, 하여튼 그 현장에 있을 수 있어서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모두가 어렵다고 할 때 또 과감히 도전을 해서 이루어낸 성과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우리 전주 시민 그리고 전북 도민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그런데 다윗이 승리했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어떻게 최종 확정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하셨을까요? 일단 외부에서 보시기에 그런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처음부터 도전했을 때 우리는 가능성을 보고 도전을 했었고 네. 어떤 준비된 자만이 승리할 수 있고 또 도전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전주와 전북이 가진 강점을 최대한 살려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그 투표하셨던 체육계 위원들이 우리 평가를 제대로 해주신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네. 사실 물론 처음에는 불확실하고 또 불안한 면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해냈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준비해야 될 것도 좀 많죠. 예. 이제 사실은 국내 도시로 선정이 된 거기 때문에 이제 시작입니다. 사실은 뭐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 또 카타르 이제 사실 본격적인 이제 국제 경쟁이 시작이 된 거고요. 네. 그런 면에서 준비를 훨씬 더 이렇게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제 특별히 이번에 이제 그 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우선 전담 조직도 구성을 해야 되고 또 정부 부처 협의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행정 절차도 착수를 해야 되고 이런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대한체육회를 비롯해서 문체부라든지 기재부라든지 또 이제 우린 대기업들 또 우리 전주에 있는 체육계 전북의 체육계 인사들과 합심을 해서 뭐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면 본선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올림픽 국내 개최 후보지 선정으로 앞으로 전주의 미래가 참 기대가 됩니다. 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민생 경제 어려움이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시장님께서도 민생 챙기기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신경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 사랑 상품권을 당초 계획보다 좀 확대해서 발행하신다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말부터 사실 정치적,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참 힘들게 버텨주신 우리 전주 시민 여러분께 정말 우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지역사랑 상품권의 경우 이제 본 예산에는 우리가 한 1,500억 발행하려고 했었는데 상황이 안 좋아서 500억을 지금 추가 발행할 예정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지금 1, 2, 3월이 안 좋기 때문에 1, 4분기에 그 중에서 한 900억을 대폭 발행해서 조금이라도 좀 시장에 온기가 돌 수 있도록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시민들의 형편을 고려하는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사랑 상품권 이외에도 또 시민들을 위한 다른 민생 대책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이 힘들어서 제가 민선 8기 취임 이후에 이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서 그 희망더드림 사업 대출이라고 해가지고 1,700억 정도를 발행을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어려움이 지속이 돼서 금년에 이제 추가로 300억을 발행할 계획이고 그 부분 이제 전북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전북은행하고 MOU를 맺어서 차근차근 진행을 해나갈 생각이고 아울러서 또 중소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 육성 자금도 지난해보다는 늘려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뭐 전주를 찾는 숙박 관광객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좀 확대하고 또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정말 현장에서 지금은 즉각 좀 문제 해결을 해나가야 될 정도로 우리 지금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네. 지금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경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청년 세대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어떤 사업들을 현재 준비 중입니까? 참 청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민선 8기 시작하자마자 이제 청년 정책과를 신설을 해서 청년만의 문제를 좀 다루는 어떤 행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 지금 한 2년 반 정도 지난 후에 생각해 보니까 과 단위 가지고도 부족한 것 같아서 올 여름쯤에는 이게 한 국 단위 정도로 좀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전주의 미래는 우리 청년들이고 그 청년이 전주의 미래를 좀 스스로 그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청년들이 스스로 전주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장을 열어주고 좀 판을 깔아줘야 되겠다. 그게 아마 행정이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뭐 사업별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라든지 전주기업반이라든지 뭐 희망더드림이라든지 희망단, 청년 희망단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연계되고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결혼해서 출산부터 육아, 초중고, 대학 그리고 나중에 일자리를 잡아서 전주에 정착을 하는 어떤 일련의 과정 전체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좀 조금 더 세심하고 이렇게 세밀하게 좀 신경을 써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어떤 국단위 전환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시작할 생각이고 뭐 또 주거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방 하나당 월세 1만 원의 어떤 청춘 별채 사업도 금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생각이고 우선 금년에 82호 제공하고 한 몇 년 내로 한 210호 이상 또 필요하다면 더 늘려가는 방식으로 해서 주거 문제 때문에 전주를 떠나는 일은 좀 가능한 좀 없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사업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이 청춘 별채 사업 좀 궁금하거든요. 앞으로 계획이 좀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이제 청년 임대주택을 할 때 시세의 한 40% 정도를 받고 줬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뭔가 상징적인 게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그 월 10,000원에 이렇게 임대를 해주는 사업으로 지금 금년부터 전환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 2년 계약을 하고 10년까지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있고 또 특히 이제 거기에 살다가 결혼하고 이런 경우에는 신혼부부 경우에는 정말 길게 20년까지도 이렇게 싼 가격의 어떤 주택에서 주거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좀 살 수 있도록 해나갈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 뭐 다른 지역에서도 일부 하고는 있지만 우리 전주에서 이제 청춘 별채라는 어떤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네. 우리 전주의 청년들이 별처럼 빛날 수 있는 주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별이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뭐 호응이 좋고 하면 계획했던 것보다 좀 추가적으로 훨씬 더 좀 늘려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청년들이 주거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별이다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 너무 좋습니다. 또 전주형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좀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그 중에서 전주 함께라면이 굉장히 유명한 것 같은데 또 시민들 호응도 매우 좋다고요. 아마 전주형 복지 사업 중에 전국적으로 이목을 끌고 있는 게 지금 전주 함께 라면 사업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지자체에서 전주 거 좀 배우고 싶다고 지금 전주를 방문을 하고 있고 초기 시작이 이제 어떤 고립된 위기 가구를 발굴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한테 친숙한 라면을 매개로 이분들이 집에만 계시지 않고 좀 밖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호응도 좋고 또 이를 통해서 고립된 위기 가구 발굴도 하는 성과도 나타나고 또 하나의 특징이 이제 아무나 뭐 기부할 수 있고 네. 또 아무나 가서 먹을 수 있고 어떤 이런 어떻게 보면 라면이라고 하는 친근한 매개를 통해서
동네 자체가 따뜻해지는 이런 취지여서 아마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이제 이게 성공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라면만 먹냐, 또 커피도 한잔 했으면 좋겠다, 또 책도 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전주 함께 라떼라든지 북카페로 지금 이어지고 있고, 현재 또 뭐 다양한 우리 소상공인들 힘든 것 고려해서 아마 이건 발표를 곧 할 것 같은데, 네. 그 장터 문제도 그렇고 다양한 방식의 함께 시리즈를 지금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이를 통해서 전주 하면 어떤 함께라고 하는, 함께 간다고 하는 공동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어느 도시에 뒤지지 않는 전주다라는 인식을 좀 심어갈 생각입니다. 네, 이 함께와 관련해서 좀 계속해서 추가적인 사업들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이렇게 복지 안전망이 이렇게나 잘 갖춰진 곳이 전주라는 거를 시민들이 좀 체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올해 전주시에는 굵직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좀 장기간 진행되지 못했던 그런 대형 사업들이 올해 시작될 전망이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전주 종합경기장. 네, 현재 사업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예, 전주 종합경기장 정말 해묵은 숙제였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에 전북도청에서 전주시청으로 무상양해를 했는데, 네. 지난해 말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인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그 철거하는 데까지 만 2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사실 만 20년이면 다른 도시 같으면 강산이 2번 변했을 시간인데, 우리는 좀 멈춰서 있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지난해 말 이제 전주 페스타하고 시민체육대회를 끝으로 해서 정말 전주 시민과 함께 1963년 이후에 함께했던 종합경기장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철거를 시작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전주 컨벤션 센터, 호텔, 백화점, 또 시립미술관 등 어떤 미래 마이스 산업 단지가 들어설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공간 자체가 이제 전주 경제의 아마 심장으로 한 4년, 5년 후에는 완전히 탈바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또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전주 종합경기장에 전시 컨벤션 단지가 또 들어선다고 하죠. 이렇게 되면 주변 지역의 발전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주변 지역의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난해 뭐 우리가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는데, 사실은 단 하나 아쉬운 게 컨벤션이 없어서 우리가 전북도 운동장에서 행사를 치렀는데, 사실 만 3일 행사하면서 우리 도청, 시청, 전북대학교가 100억 넘는 엄청난 돈을 사실 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돔을 설치하고 돔을 철거하는 비용만 10억 이상이 들어갔고요. 네. 또 그 밑에 잔디 복원하는데도 몇 억이 들어가고, 이게 이제 컨벤션이 없어서 굳이 우리가 안 써도 될 돈을 그동안 썼다, 이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금년 하반기에 이제 컨벤션 센터가 착공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계획상 28년 정도 완공을 할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전주 그리고 또 전북이 이제는 컨벤션이 없어서 뭐 국제대회를 유치를 못한다든지, 그다음에 국내의 어떤 전국대회 이런 부분을 행사를 못한다든지, 이런 서러움에서는 이제 우리가 벗어날 때가 됐다. 그래서 그동안 20년 동안 늦은 만큼 조금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또 이렇게 좋은 취지와는 좀 달리 현 부지 앞 지하차도 개설 같은 좀 적지 않은 재정이 또 투입돼야 하잖아요. 재원 조달에는 좀 문제가 없는지, 또 코로나19 이후에 이 전시 컨벤션 가동률이 감소한다, 이런 걱정스러운 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재원 문제는 분명히 있지요. 그리고 근데 전주라는 도시가 한 단계 점프하는 정말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 재원에 얽매일 때는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고, 우선 이제 창원이라든지 다른 지역 컨벤션 한 거 보면 광역하고 기초가 한 5대5 정도 부담을 해서 이렇게 운영도 하고 건설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전북도하고 MOU를 맺어서 적정한 재원 분담을 해 나가면서 어떤 건설을 할 생각이고, 아울러서 이제 거기에 또 국가의 어떤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모를 철저히 준비해서 국비도 좀 가져오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을 해나갈 생각이고 다른 부분 좀 늦게 가더라도 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울러서 말씀하셨던 요즘 컨벤션 뭐 조금 안 된다 코로나 이후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컨벤션 자체가 초기에 적자는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100억, 200억, 300억의 적자가 나서 세금으로 메꾼다 하더라도 저는 거기에 10배 내지는 100배 정도 되는 정도의 어떤 경제 효과가 전주 시내 전체에 확산이 돼서 퍼질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적자는 충분히 감내하고 전주시 전체의 경제를 살리는 게 우리 전주시 행정에서 세금을 쓰는 저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또 하나는 사실 뭐 의사협회를 비롯해서 우리 농진청을 비롯해서 대학을 비롯해서 도 그동안 전국 행사를 우리가 컨벤션이 없어서 유치를 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 혁신도시에 있는 기관들도 전주에 와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컨벤션이 없어서 못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컨벤션이 완공이 돼서 초기 몇 년간은 그동안 못했던 행사 유치를 하게 되면 저는 다른 컨벤션에 비해서 훨씬 더 단기간 내에 어떤 정상적인 궤도를 우리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가능할 수 있도록 미리부터 조직도 준비를 해야 되고 미리부터 우리 기관들하고 MOU를 맺어서 국제대회도 그렇고 국내대회도 그렇고 사전에 그 컨벤션이 건설되는 기간 동안 충분히 준비를 해 나가면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들은 충분히 저는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주시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 더 똑똑하게 준비해서 투자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도 정말 관심이 많죠. 바로 옛 대한방직터 개발과 관련해서 전주시와 개발업체가 협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협약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협약서의 기본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용도 지역을 바꿔준 거기 때문에 용도 지역이 바뀌면 땅값이 오르죠. 그러면 그 오르는 땅값에 100%를 공공기여로 환수하는 것으로 했고 거기에 이제 아울러서 추가적인 어떤 시립미술관을 이렇게 건립을 해서 시에 기부 찬합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매년 한 25억 원 이상씩 20년간 어떤 전주의 문화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지원도 하겠다. 이제 전체를 합치면 한 3,855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의 어떤 환수를 통해서 전주시에 충분히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약을 맺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또 뭐 공사하다 그만두면 어떠냐 하는 얘기들도 있지만 협약서 안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협약 체결 후에 이제 30일 이내에 어떤 단계별 집행 계획이라든지 공공기여 이행 계획 이런 제출을 하도록 돼 있고 또 착공 후에 30일 이내에 책임 준공 확약서, 이행 보증 증권, 또 담보 설정 등 이런 부분을 다 하도록 돼 있고 이런 부분이 잘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전주시가 도시관리 계획 자체를 환원할 수 있는 어떤 조항도 담아놔서 뭐 일부 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뭐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우리가 안전 장치를 해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올해 지역의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 바로 전주 완주 통합 문제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주민투표 시기가 지금 불투명해졌거든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탄핵 전국에 또 조기 대선 가능성 등으로 인해서 이제 주민투표 시기를 확정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아마 이 탄핵 전국이 마무리되고 조기 대선이든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면 일부 계획보다 뭐 몇 개월 정도는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선거 60일간은 또 이런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어떤 요구를 한 사항이고 또 중앙정부의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좀 늦어지면 7월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올림픽 유치라는 꿈과
또 완주 통합을 통한 어떤 완주가 잘 살고 전주가 잘 되고 전북이 정말 특별한 자치도로 변할 수 있는 금년의 어떤 큰 저는 계기가 그리고 기회가 우리 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 지방시대위원회도 전북을 다녀왔고요. 그렇지만 현재 완주 주민의 반대 여론이 아직까지 우세하다는 게 이 중론인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통합의 비전을 어떻게 제시를 하느냐, 그리고 완주 군민의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말씀하신 대로 통합하는 부분이 우리가 갈등이 아니고 또 어느 한 지역이 흡수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 곳이 작아지는 것도 아니고 완주가 훨씬 더 저는 전주의 중심이 되는 길이고 전주가 같이 발전하는 길이고 전북이 더 크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완주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사실 정확한 사실을 알리는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통합 이후에 완주가 어떤 방식으로 정말 어떻게 성장 발전해 나가는지 아울러서 완주 전주가 통합이 된 이후에 이 지역이 이 땅이 우리 후손들한테 정말 우리 후손들이 이 땅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는 완주 군민협의회에서 제안했던 그 107개 사항이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추가적으로 전주 시민협의회 구성을 통해서 추가적인 안건까지 포함해서 큰 그림을 좀 그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한꺼번에 다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마 단계적으로 우리 시 입장에서 시의회하고도 협의하고 도하고도 협의하고 시민협의회 논의를 거쳐서 전주가 저는 통 크게 양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완주 국민협의회에서 요구하는 거는 거의 다 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이고 오히려 우리 전주시가 추가로 발굴해서 더 줘야 된다. 그 길이 정말 완주 지역이 전주의 중심으로 가는 길이고 그 길이 전주가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길이다. 전주가 다시 몇 대 도시인지 완주 군민이 우리 전주 시민이 전북 도민이 좀 계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저는 통합 이후에 10년 길게 20년 후에는 반드시 저는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주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꿈을 갖게 하고 기대를 갖게 하고 사실은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고 일부에서 반대 여론이 높다고 하는데 사실은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정말 완주 국민들의 뜻이 반대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정말 완주 국민들이 원하는 완주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상생 발전하고 협력해 나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훨씬 더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상생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또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전주 하면은 또 드론 축구가 시작된 곳 아니겠습니까? 네, 올해 9월 전주에서 드론 축구 월드컵도 열리게 되잖아요. 잘 치러내는 일만 남았는데 좀 준비 과정 잘 되고 있나요? 예, 지난해 2024년 CES에 제가 라스베가스를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드론 축구 시연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 굉장히 인기가 높았고 그래서 이거 드론 축구 월드컵 성공할 수 있겠구나 하는 제가 사실 자신을 가졌습니다. 현재 한 20개국 정도 회원국이 이미 가입이 돼 있고 국제 드론 축구 연맹에 지금 현재 10개 한 20개 정도 되는 국가가 또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에 이제 하는데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드론 축구 어떻게 보면 전용 구장도 현재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짓고 있는데 그게 한 5월 정도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드론 축구라고 하는 새로운 스포츠 영역을 만든 것이 전주고 중주 도시가 전주입니다. 거기에 또 전용 구장이 생기고 이를 통해서 이제 9월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드론 축구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치러지고 나면 소위 말해서 드론이 단순히 산업용이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스포츠 분야에 있어서의 드론을 활용하는 드론 축구를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드론 낚시를 포함해서 드론 레이싱도 있고 그런 어떤 드론 스포츠의 하여튼 종주 도시로 우리 전주를 단계적으로 만들어가는 큰 힘이 아마 드론 축구 월드컵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드론 축구는 정말 시작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전주의 담대한 도전 이야기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모두 성공적으로 안착하길 바라고요. 네, 마칠 시간이 됐는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분들께 마지막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전주 시민은 1000년 넘게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했던 정말 현명한 시민입니다. 산업화 이후에 약간 뒤처지면서 전주의 위상이 과거에 비해서 조금 낮아진 측면이 있지만 이번 올림픽 유치에 도전하고 완주 통합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려나가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그중에 일부의 성공 사례가 나타나면서 우리 전주는 다시 20년, 10년 후에는 정말 천년고도 전주의 위상을 저는 반드시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그냥 시작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다시 우리 전주가 전라도에서 위상을 회복하고 사실은 그 이후에 한국을 가장 대표하는 도시가 될 수 있고 글로벌 도시로 우리는 분명히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역사와 전통 또 미래와 첨단이 어우러진 도시를 만들면 아마 대한민국의 어느 도시도 전주를 흉내낼 수 없는 정말 자부심 있는 저는 도시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도전해서 전주의 멋진 미래를 만들어야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도 100년, 1000년 이 땅 전주를 지키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에 우리 현명하신 전주 시민 여러분들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벌써 3월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을사년 정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멋진 해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의 고장, 예술의 고장에서 이제는 올림픽의 고장으로 더 큰 도약을 꿈꾸는 전주시. 더 잘 사는 전주, 더 행복한 시민, 이제는 시민들의 꿈도 함께 이뤄졌으면 합니다. 파워 인터뷰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